자, 만에 하나,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 종로로 출마하게 된다면 종로에 또 출마가 설마설이 돌고 있는 국민의힘의 한 또 국무위원이 있죠. 네, 한동훈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번 다뤄봤던 주제이긴 합니다. 자, 총선판을 고민하며 수도권의 후보 배치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일 겁니다. 아직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에 투신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주장이고 아이디어일 차원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종로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종로는 물론 지금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겼습니다만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할 정도로 정치 1번지로 꼽힌다는 점에서 둘의 맞대결이 성사가 되면 다음 대선을 미리 보는 대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큰 게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전망의 전망일 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출마설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본인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늘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대답은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출마에 대해서 물론 용산 대통령실에 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이 관련된 이야기에 재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과연 종로에서 이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뭐 둘 다의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종로라는 지역구를 선택해서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께 주관식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종로에 나갈 가능성은 제로군요. 그리고 계양, 차라리 안동. 예, 계양은 아까 많이 들었으니까 차라리 안동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떠나서 종로 출마하게 되면 얻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종로가 험지로 인식되지는 않고 오히려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치명타를 입는 것이고요. 안동 가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치명타를 입지 않고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또 비례 얘기도 있는데 비례 같은 경우에는 앞번호 배치 또는 뒷번호 배치 아니겠어요? 예, 배수진. 예. 근데 배수진은 본인이 또 떨어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당내 권력 지형의 변동의 위험성이 있고 본인의 신변상의 또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번호 배수진은 선택하지 않을 거고 앞번호 선택한다면 그건 또 지탄의 대상이 될 거고. 예. 따라서 그냥 계양을에 계실 것이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안동 정도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이건 승부수죠. 일종의 대선과 관련된. 그 나머지의 경우의 수는 저는 적지 않을까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특보는 가변형이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느냐 또는 또 다른 험지에 출마하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주호영 의원 등에서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로 수도권 출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는 총선에서 친윤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한 룸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까지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당사자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한 목표를 전제로 해서 각 당의 대표들이 어디 나갈 것인가는 지금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총선 전략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 잠깐 나왔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그 지금 보수층에서조차도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국정 지지도 낮은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보수층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종로에 출마하는 것은 종로는 사실은 대선 후보들이 상징적으로 출마한 장소이잖아요. 거기에 출마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층 결집하는 게 역할이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부각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출마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저번에 저희가 뭐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또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개항을 아까 얘기 들었고 박원석 전 의원 네. 한동훈 장관의 그 출마 가능성 종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총선 출마 자체를 할 건가라는 큰 전제가 아직은 좀 불명확해요. 네. 때문에 이제 그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상 한동훈 장관이 특히 수도권의 선거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내의 기대가 있는 건 맞는데 예. 또 그런 기대와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 본인의 진로는 좀 다른 거여서 아직까지는 그 어떤 의지도 비치고 있지 않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총선하고 말 뿐이 아니고 만약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꿈을 크게 갖고 정치에 나올 텐데 출마하면서부터 낙선이면은 그거는 이제 출발 자체가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종로는 그렇게 뭐 녹록하거나 자신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상대에 따라서는 이게 계속 이제 이 가변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종로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를테면 뭐 강남 산구든지 용산이든지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나오지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를 걸고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자, 정건희 대변인. 네. 사실 저희가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면서 3%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 일단 1등, 2등이 이재명, 한동훈이란 말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늘 한동훈 장관의 거취, 총선 출마 여부가 관심인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공식 정치를 선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높은 정도의 장내 정치 지지다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보수 중도 세력에서 갖고 있는 한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이재명 당대표 개항을에 계속 출마할 것이다라고 제가 거의 단언하다시피 하는 건 네.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엄중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국회의원 신분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다가올 자신의 신변적 위험을 감수할 배짱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로는 스윙보터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요. 그동안 여당, 야당이 일방적으로 승패가 좌우됐던 곳이 아닙니다. 지난 최근에 6번 선거를 보면 3승 3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50살입니다. 앞으로 정무직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를 위해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선출직 공무원으로 가야 되고 그 가야 하는 상징적인 곳이 종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물론 정치는 생물입니다만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보고 오늘 저희 패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인천 계양을 쪽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아니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